그러면 아까 우리 달로간 코미디언 이 중간에 끊겼는데요.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요. 달로간 코미디요? 네, 우리 뒤에 했어요 이거? 아니 안 했죠. 그럼 이제 6번 답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6번의 답은 편지가 되겠고요. 네, 편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7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글이 수능특강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앞부분, 뒷부분 나뉘어집니다. 앞부분은 안미선의 편지의 내용을 서술자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말하기 방식으로 좀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뒷부분, A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이관장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보여주기 방식으로 간다. 이관장과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여주기 방식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학 부분 다 됐을까요? 네. 저희 독서로 갑시다. 자, 독서는 주제통합 10에서 12강,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 각 13강, 이렇게 됐었는데요. 일단 인문예술 13강부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요? 5번이 5번. 5번 잠깐만요. 내가 11번에 다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이거 안 가져왔는데 적용량 해봐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오 번 문제요? 네. 자, 가장 적절한 건데요. 우선 게슈탈트는요,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것을 욕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잔이 전개될 수 있고, 꽃병이죠. 꽃병이 전개될 수 있고, 아니면 측면의 두 얼굴이 전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게슈탈트는요, 전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배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보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전경과 배경이 교차됐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화는요, 제재가 있고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경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차적인 것, 그리고 부정적인 공간으로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거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부차적이었던 것의 위상에서 주요한 것의 위치를 차지할 만큼의,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재와 거의 같은 급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게슈탈트는 어떤 게 전경이고 어떤 게 배경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경도요,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도 주요한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슈탈트에서 어떤 것이 주요하다, 부차적이다라고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회화에서도 배경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어떤 게 더 부차적이지 않다라고 나와 있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예요. 여기서 주요한 표현 대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음. 우위를 부여하는
아닌가요? 둘 다 주요한 표현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재와 배경 둘 다 주요하다. 부차적인 것과 주요한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요한 표현 대상이 됐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도 좀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4번을 많이 고르십니다. 그래서 전경과 배경의 속성에 관심을 가지는 게슈탈트 심리학자들 이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공간과 배경을 뒤섞여 제시한 브라크와 유사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브라크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사진 안 보냈구나 내가. 핸드폰이 저쪽에 있어도 지금 보내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배랑 그 노래방대 항구 있잖아요. 배랑 그 항구가 어떤 게 어디까지가 벤치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요 배경이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파편화됐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면서 두 개가 교차가 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부차적인 게 알기 어렵게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요 전경과 배경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보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지 하나의 장면에서 배경과 전경이 섞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섞어버린 게 아니라. 네, 섞은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저 경우에는 저게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브라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한 번에 봤을 때 두 가지를 섞는 표현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공간과 대상을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묶어버렸다. 그래, 그게 브라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브라크가 공간과 배경을 뒤섞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설명과 브라크가 했던 그 미술의 양식이 같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둘이 논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슈탈트는 정경 배경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부차적인 것에 네, 그래서 배경을 중심으로 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섞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고요. 게슈탈트는 섞는 게 아닙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지금 네? 있어요. 아니 이 인문예술 13번에서 네. 있어요? 이상하다. 아니 어? 맞아 16번에 3번 16번에 3번을 또 내가 왜 표시를 안 해놨지? 이상하다. 또 피곤했나봐. 자, 16번에 3번도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겠는데요. 모네가 그린 무왕 대성당은 사실 문제가 좋지는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대성당을 둘러싼 공간과 빛을 부각에 주었겠구나. 이게 왜 틀리냐 이거야. 뭐 맞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이랬다는 겁니다. 무왕 대성당이 일단 전경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배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어디지 그거? 여기. 그렇죠. 기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모네는 시간대와 계절을 달리하면 루앙 대성당 연전을 그렸는데 이 그림들에서는 공간과 빛의 화면을 주도하고 있어요. 제재인 대성당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말장난인데 능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능가를 해버리면 배경이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상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만 그 정도로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모네가 대성당을 둘러싼 공간 빛을 부각해 준 거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애들의 생각은 부각을 한 게 아니고 같은 급으로 맞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5번에요. 네. 연관되었다라는 이 연관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전 이 연관이라는 단어가
선생님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관련된 얘기가 마문당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네. 거기서는 뭐 민주주의가 진전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차적인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으로 나온 겁니다. 모두 다 평등한 거죠. 민주주의라는 건. 그러면 귀족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만 주요한 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게 지금까지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의 역할이 바뀐 거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관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자, 16번에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게 있을까요? 4번에 네. 그 4, 5번은 그냥 아예 안 나오는 부분들인 거예요. 응? 무슨 4번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 4번. 아, 문제 4번이요? 대상이 유한함이라든지 감속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건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없어요. 그럼 됐을까요? 13강? 그러면 이제는 사회문화 13강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런 스타일 너무 싫어. 뭐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2번 문제요? 소리가 안 보여요. 아, 2번에. 네. 그 2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네, 가에서 Q0는 상품이 팔릴 수 있는 최대 수요량을 의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상품이 팔릴 수 있는 최대 수요량. 그래서 뭐 답이 뭐 2번이 이거죠. 자, 뭐 또 다른 질문이요? 4번 문제 갈까요? 자, 4번에서 5번이 네, 4번에 5번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자, 5번이 맞는 거잖아요. 이윤이 왜 쳐다봐? 아니, 읽은 거야. 자, 이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지점은 이게 뭐냐면 너무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으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비용 만드는 생산비와 그 다음에 운송비를 합친 게 어쨌든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멀어서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보다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이윤이 없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구매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이다라는 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멀어서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더 이상 팔면 손해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매 통행이 뭐예요? 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대전에 아무리 맛있는 성심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먹으려고 가진 않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한 번 쓰면 100만 원. 아니 잠깐만 그러지 마. 그거는 빵만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 케이크 사러. 아, 이 사람아 그냥 가는 길에 뭐 구경도 하고 엑스포 가고도 가고 이러려고 가는 게 빵만 케이크 하나 사러 가볼까? 누가 200몇 킬로를 그렇게 가요. 뭐 어쨌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통비가 많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안 갈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네. 정확한 지점이에요. 정확한 지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딱이 지점을 기점으로 수요자들이 구매 통행을 안 한다. 그런 딱 경계선이 되는 지점이에요, 아니면? 그 지점이에요. 네. 딱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지문에서 어디 부분에 설명되어 있어요? 아, 지문 보기에서는 안 나와요. 네? 아, 그럼 4번 4번 보기 4번 보기에는 그 구매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아는 어떻게 거예요? 아셨어요? 어? 네? 그냥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어? 그러니까요.
몰라. 그냥 나를 문제 풀면서 그냥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해야 돼. 여기에서 아, 수요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점포로 이동해야 할 경우라고 보이시죠? 저 위쪽에. 네? 그 4번 보기 박스 있죠? 아, 네. 거기 오른쪽 단 네. 맨 윗부분에 보시면은 수요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점포로 이동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점포의 이유는 도심과 점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고 도심과 점포의 거리가 멀어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가까워야 많이 사 먹는다는 얘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멀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라는 얘기는 수요자가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로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재화의 대략 거리인 거죠? 그렇죠? 그거 알바 봐야지. 예, 예. 선생님 질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를 좀 아니요 물품 판매 거리만 수익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맞아요? 물품 판매 거리만? 네. 아니, 생산비도 들어가야죠. 거리만.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으면 수익은 떨어지니까 그것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공식에. 네. 1번이요. 1번 문제야? 1번은 4번에서 맞긴 맞았는데 네. 합이 아니라 고비라 생각했거든요. 고비요? 왜지? 아, 고 맞는 거 같아요. 상품 가격이 일정할 경우 단위 거리당 교통비와 거리의 합 단위 거리당 교통비. 음. 거리는 승우는 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와 신기한 잘 찾는구나. 우와 엄청난 칭찬이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비용이 거리당이니까 거리랑 곱해줘야지 값이 나와요. 저 반비례하는 것도 반비례하는 건데 합이 아니라 그래도 설명지에서는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P0 플러스 BX니까 예. B가 단위 거리당 교통비고 X가 거리니까 이 곱한 것을 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선생님이 놓쳤네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 훌륭합니다. 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9번이요? 네, 9번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요. 나 펴야 돼요. 아니, 이게 엉켰어. 잠깐만 기다려. 아, 내가 찍어놓질 않아도 내게 좀 엉켰어요. 잠깐만요. 네, 9번. 잠깐만, 9번.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 5번, 6번. 됐고, 9번. 여기 있고, 잠깐만. 아, 네, 됐습니다. 이제 9번. 자, 9번에서. 기업에서 생산비도 커져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산비와 운송비를
합친 게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비용 운송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당연히 생산비가 거리가 늘어나도 많이 안 되고요. 네, 생산비 운송비 요렇게가 비용이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 주세요. 자, 또 다른 거.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자, 다음. 네? 아, 16번이요? 네, 그럼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자, 16번에 또 뭐가 궁금할까요? 4번, 아니, 3번. 네. 이게 4번이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공간 수요 함수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은요. 자, 그 본문을 좀 잠깐 볼게요. 본문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11번 문제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문의 오른쪽 단에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실 텐데요. 거기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을 보시면 점포까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럼 구매자에 대한 설명이죠. 이러한 구매통행, 이걸 구매통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고려하면요. 실제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은 주어진 시장 가격인 P0에 비해서 교통비를 더한 겁니다. 당연하죠. 내가 교통비를 내고 가서 사는 거니까 실제 가격은 그 정도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블라블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공감 수요 함수입니다. 즉 공감 수요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수요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 상품을 산다는 걸 전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진짜? 네. 자, 이번에는 과학기술 13강으로 가보시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것도 뭐 조금, 나는 좀 어려웠어요. 네. 좀 헷갈리더라고. 사실은, 읽기는 읽어서 문제를 풀겠는데 완전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눈으로 보질 못해가지고.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일단은 선생님은 15번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뭐 그 전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문 자체에 대해서 뭐 질문 자체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읽으면서 네. 우리의 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음. 그 튀어나온 거 아래 면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하면 약간 올라와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 기준으로 해서 요 면적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그런 봉우리 면적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머무름 시간이라는 것은 자,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무름 시간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무름 시간이 짧은 애들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정지상을 이동상이 통과하잖아요. 그 정지상에 오래 머물러 있는 애들은 늦게 나오는 것이고 얼마 머무르라고 빨리 나온 애들이 빨리 나온다는 거지 이 시간이 머무름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머무름 시간은 뭐 아시다시피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농도는 이 면적이랑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래의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요? 나오는 시간, 검출되는 시간. 그러니까 자 넣습니다 하고 이제 검출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 분리기에서 이제 뭐 해가지고 나올 때 이제 나옵니다 할 때 나왔어. 뿅. 또 있으면 나옵니다. 뿅. 요거예요. 예. 같은 걸 넣었을 때 나오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름 시간은 그 정지상에 머무르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5번이요. 5번 문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장치의 운반상으로는 헬륨이나 질소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정지상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아니, 잘못 얘기했다. 그 운반상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운반상의 특징이, 이거 어딨냐? 그 헬륨 나오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자, 거기 남은 단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GC 이 장치는요, 뭐 주입구, 분리관, 검출기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있는데요. 기체 상태 시료가 헬륨이나 질소와 같은 이동상인 운반 기체 속에서 분리관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운반 기체는요, 상호작용을 하면 안 돼요. 상호작용을 하면 이미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 없어져 버리잖아. 그냥 지들끼리 막 해가지고.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반응성이 낮아야 돼요. 상호작용을 하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고 가져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 1번이 답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또 뭐 있을까요? 그럼 없으면 15번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사이 없나요? 이번에 10. 안 보여요. 12번에 1번이요? 아, 그렇네. 아, 별건 아닙니다. 그냥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게 답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1번에 답이 안 보여가지고 11번의 답이에요. 11번 답이 왜 안 보이지? 답지에서 아, 답지에서요? 아, 11번에 5번이 답이에요.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안 보인다. 뭔 소리야. 저기, 5번이 답이에요. 에어컨 들어가서. 아, 추워? 친절 말하지. 너무 빨랐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15번 가도 될까요? 15번 가기 좀 어려웠어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기억이 FDI에요. FID죠. 식약처가 될 뻔했어. 자, FID인데요. FID는요, 일단 태워요. 태워. 예. 막 연소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이온 생성 뭐 그거랑 관련해서요. 이제 그 탄화수소계 물질의 검출에 뭐 주로 쓰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태우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태워도 되는 건 태워도 돼. 근데 안 태우고 싶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15번에 5번이 답인 겁니다. TCD를 이용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실험 문제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2번을 설명을 드릴게요. FID랑 TCD는요, 반드시 정지선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함정이죠. 왜 이래? FID랑 TCD는요, 검출기입니다. 검출기에는 정지선이 없어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출관이 있어야 되겠고, 뭐 검출을 할 수 있는 뭐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니까 정지상은 분리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선생님, 예, 진짜 죄송한데요. 네, 그 5번에 반응성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게 알아야 된다고 한 것까지는 이해했는데요. 네. 반응성이 낮은 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건 어떻게 알아요? 글쎄요,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소금과 설탕을 섞었다고 해서 물리적 혼합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까 설명에서 네.
그 검출기라고 동기상이 없으면 이 그 화학 물질 종류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뜻이 아니면 장치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TCD나 이런 검출기이기 때문에 검출기 쪽에는 정의상이 없어요. 이 앞 단계인 분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의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같은 기계인데 그 부분에는 없는, 그 부분만 보면 필요고. 거기에는 검출기가 없고 여기에 검출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됐을까요? 예, 그러면 다음 주제통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통합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 나 이 주제통합은 굉장히 문제 풀기 싫었어요. 아, 이거 무슨 뭐 현존감도 막 열어가지고 막 그럼 막 좀 짜증나는 건데. 자, 내 말은 좀 쉽지 않으냐. 자, 4번. 네? 1번부터, 1번부터 가시겠습니다. 왜? 자, 진강. 뭐, 다경아, 왜? 아, 너도 많이 물어봤잖아. 물어보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얘가 4번에 먼저 질문했는데 왜 1번에 먼저 대답해주냐고. 앞에서부터 가야죠. 걔도 그래봤잖아요. 이해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그냥 않겠습니다. 왜라고 하면 그냥 예, 아, 이거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건데요. 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3번은 뭐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문단에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건 없고요. 뭐가 궁금할까요? 해결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요? 네, 4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답이 4번인데요. 나의 현존감의 개념이 있습니까, 일단? 네, 있죠? 있죠. 네, 있죠? 자, 그러면 근거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없는데? 어디 왜 없는데요? 화장실이 있는데 없어. 심리학적 건강론에 근거한다. 있어서 틀린 응? 어? 근거가 있어요? 아니 여기 있잖아. 심리학적 건강론에 근거한다. 이 부분. 근데 근거에 대한 설명이 내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요 라고 말했었는데 근거가 있어요 라고 말한 거지? 왜 말을 그냥 알 수. 아니 4번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근거가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알 수 없는 거 보면 질문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근거가 여기 있네. 근거가 있으니까 틀렸다. 있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근데 난 몰랐다고. 난 몰랐다고. 예. 근데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서 질문할 때 근거가 있어요 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못 예, 찾았다고. 예, 근거가 있었네요. 예. 좀 뭘 설명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너무해. 좀 오히려 헤맸어요. 뭔 말인가 했어요, 사실은. 도영이가 설명해줬잖아요. 예, 아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거요. 다 밉대요. 박경이 사춘기라서. 14번. 너무 관심 가지 않아? 네. 14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증강현실과,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혼합현실. 예, 혼합현실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승우야. 좋아요? 네. 2번을 어디서 들어보세요? 네, 혼합현실은 가문단의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부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모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연속체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인 혼합현실에 해당됩니다. 찾았어요? 네,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궁이 할 말 있어요? 머리는 세상 많이 길으신 것 같아요. 좀 많이 길었어요. 지금 그래서 자르려고요. 완전 지금 연습해주시면 한번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 웃겨요. 왜 그러세요? 해보라고 해서 해봤어. 내가
약간 손민수 스타일로. 정말? 아니 수진쌤이 소리가 정말인데 자, 시끄럽고. 그 영어 하다 자, 주제통 11강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맛있다. 난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소리지 말고 없나? 이도록 같은 거. 너희들은 경제를 너무 잘해서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 봐. 아 11강이요? 이거 이해하는 예, 이제 2시간 저기 걸렸는데. 주제통은 11강이에요. 선생님도 2시간 반 걸리다 그랬죠? 이거 알아요? 이거 분석해서 설명을 제가 줘야 돼. 그래프 상황 이해를 못했어서 경제하는 친구 자꾸 물어봤어요. 근데 네. 7번에서요. 몇 번이요? 7번? 네. 네. 그 7번에서 1번이 틀린 이유가 5,000원이 아니라 6,000원까지 지불할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얘 4,500원이잖아요, 원래가. 네. 그러면 4,500원이면 2,000원의 이명가 발생을 한다 그랬어요. A한테. 아, B구나. D한테는 1,500원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4,500원에서 1,500원을 더하면 6,000원이 되는 겁니다. 6,000원 근데 그 4,500원 물병이 4,500원이었는데 1,000원 세금 부과해도 5,500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B가 원래 6,000원까지 지불할 의미가 있었는데 예. 5,500원밖에 안 되는데 처리한 건 그냥 B 마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그걸 읽으면서 아니, 이명가 남았는데 왜 굳이 안 사?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가 안 산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소비자 이명은 그냥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건 파는 사람이 받는 가격.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균형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어디죠? 이게 좀 애매해. 세금 부과하기 전에 받는 그 거예요. 17번이요. 17번에 4번이요. 수페이지요. 세금 내기. 지금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라는 것은 네. 지금 이게 보기에서는 세금이 반영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탄력과 비탄력이거든요. 세금은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자에게 세금이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부과가 된다. 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건 아시죠? 네. 그럼 내려오는 지점과 다시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수량이 같을 때 가격 폭의 이동은요, 수요자에게 세금이 매겨질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얼마 안 떨어져요. 근데 공급자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공급자에게 부과가 되면. 일단 이해는 되십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그림을 그릴까요, 그럼? 네.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예. 그러니까 그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 예. 그래서 일단은 수요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공급 곡선이 왼쪽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올라가면 그게 균형 가격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공급자가 받는 가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세금까지 포함했을 때 공급자가 받는 가격으로 봐야 되는 건지 공급자의 가격. 그걸 계속 헷갈려가지고. 세금이 부과됐을 때의 가격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예. 그러면 수요자한테 부과하든 아니면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네. 이 17번의 문제는 잘못된 게 뭐냐면 조건이 부족해요. 네. 누구에게 부과되는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에요. 네. 완만하죠. 네. 이 경우에 네. 구매자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면 네. 떨어지는 폭이 적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건이 좀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어야 정확한 4번이 맞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 왼쪽 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갖다가 쓰고 싶어서 이렇게만 보여준 겁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무슨 말이 있냐면 A로 묶여져 있는 그 부분 있죠. 네. 그거에 대한 그래프예요, 지금. 그래서 수요 곡선이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에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공급선은 뭐 0.5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울기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A에 관련된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네. 수요자에게 부과가 되든 네. 공급자에게 부과가 되든 네. 어쨌든 간에 네. 공급자에게 부과가 되면은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내려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수요자에게 부과가 됐을 때 네.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네. 떨어지는데 이 공급 곡선이 반대로 얘가 이렇게 되고 수요 곡선이 좀 완만한 느낌으로 가면 비슷하냐? 아니지. 그러면 여기에 부과했을 때 얘는 같은 수량에서 이만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4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랑 반대라는 얘기를. 일단 가그는 맞으니까. 예, 맞으니까. 하락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적게 하락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많이 하락합니다.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A와 B의 차이점을 말하고 싶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A는 적게 하락한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을 균형 가격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네. 그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됐을 때 일치하는 그 지점을 가격으로 보는 건 맞는데 네. 그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균형 가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이 없어서 왜냐면 안 나오는 건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대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가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단에는 균형 가격이란 말이 없죠. 네. 그러면 그냥 가격으로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균형 가격이 여기가 세금을 뺀 나머지 가격인 거니까 받는 가격 자체가 균형 가격이 맞지 않나? 네, 왜냐면 그냥 공급자가 받는 가격. 말 그대로 그냥 받는 돈. 아니. 그래서 뭐 선생님 확신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또 다른 거 있을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예. 질문. 그럼 4번에 5번이나 그 네. 5번이 같은 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 부과돼도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공급 곡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많이 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주제통합 12강으로 가실까요? 요거 뭐 질문 있습니까? 미쳤다. 난 미쳤네. 없다는 뜻입니까? 그럼 여기는 그럼 넘어갈까요? 아, 진짜. 예, 그러면 자, 고생하셨고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여러분들 스무 질문 있어? 아니, 여기 말고. 어. 먼저 끝나고. 아니 그냥 말해. 그 인문예술 13강에서 그 가가 없었던 부분을 물어보는 깜빡했어. 인문예술 13강에서 그 가가 없었어. 11번. 11번에 가요? 네. 뭘 물어보는지 몰라. 아, 가가 그 앞 페이지에서 왼쪽 단 맨 아래에 회화에서 대상과 공간의 관계는 음악에서 이걸로 치환할 수 있다. 그 이거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쉬는 시간 갖고 우리 이따가 문학 문제 좀 봅시다. 문학 문제 갖고 와야지. 내가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여기 거를 보는 줄 예정입니다. 고전시가 일부, 고전 산문 일부, 현대시 다.